물이 나오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직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아에 이렇게 몇 초 이상 대고 있으면 치아의 신경이 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치과 수의사 김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스케일링 주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보호자님들께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하면 보호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이요? 마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스케일링만 잡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수술을 하는 김에 곁다리로 껴서 하는 시술이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료를 가볍게 보시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요. 왜 스케일링이 중요하고 왜 치과 전문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치태 그리고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석은 윗몸 위에 보이는 치석, 그 다음에 윗몸 아래에 있는 숨어있는 치석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받고 있고 한데 아무리 양치를 잘 시켜도 입냄새가 그대로 나고 잇몸이 붓고 빨갛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불만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 치은연화 치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잘 보려면은 엑스레이를 스케일링 전에 찍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 엑스레이를 찍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치아뿐만 아니라 뼈에 들어있는 뼈의 높이, 그 다음에 뭐 뿌리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발치할 치아는 발치하고 스케일링 할 건 하고 치료 과정이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간과하시는 게 엑스레이는 찍지 않고 저기 스케일링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김에 하는, 그렇게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이 치아는 뭐 잇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발치가 필요한지 이런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고 치주염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전문 병원에서는 이 엑스레이를 꼭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치은연화 치석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잇몸 치료는 뭘까요? 바로 이 문제의 치은연화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뿌리가 있고 뼈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이렇게 있어요. 보호자님 보시기에 이 잇몸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기가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주머니 같이 있고, 보호자님 눈에 보이는 치석이 이렇게 치아에 많이 붙으면 이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잇몸 안에 있는 치은연화 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치주염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잇몸 치료를 해서 이 숨어있는 염증, 조직들을 긁어내는 것을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잇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기구가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팁이 있어서 치아의 형태에 맞게 이렇게 깊게 뾰족한 기구를 넣어서 치석을 긁어내는 겁니다. 치과 가면 찡 하는 소리 아시죠? 그런 걸로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하고 100% 다 제거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과정은 잇몸을 째고 열어서 직접 보고 하는 잇몸 치료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스케일링만 하고 잇몸 치료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작 치주염의 원인은 치은연화 치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 치석은 말 그대로 돌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돌 안에 세균과 석회질이 이렇게 섞여서 얘네들을 공격하는 막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물질들이 나오면서 뼈를 녹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은 나 제대로 치료 받았어, 스케일링 했으니까 천년만년 치아를 깨끗하게 쓸 수 있겠지? 라고 믿으셨지만 안에서는 계속 뼈가 녹고 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염증이나 이런 게 퍼져 나갈 수 있고, 뭐 고름이 나오고 하면 뭐 신장 수치든 췌장염이든 이런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엑스레이를 찍고 제대로 진단하고, 필요하면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까지 하고, 정말 필요하면 재생 치료든 발치든 할 수 있는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치과 병원을 하다 보면 또 보호자님들의 이슈, 마취를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왜 치과 치료할 때는 꼭 마취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람처럼 아 하세요 하면 우리는 아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동물 친구들은 절대 입을 벌리지 않죠. 엑스레이 필름이 굉장히 커요. 그걸 이제 입안에 넣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물어버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마취는 필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마취 얘기하면 항상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는 무마취 스케일링 안 해요? 무마취 엑스레이 안 찍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죠. 치석을 제거하는 거는 가능은 하겠죠. 그냥 겉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는 가능한데 절대로 권장을 드리고 있진 않아요. 아까 제가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숨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무마취로 눈에 보이는 치석만 제거했어. 계속 뼈가 녹고 치주염이 진행되고 결국 그치 않은 발치를 하게 되겠죠. 결국 마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마취 스케일링을 하려고 아이를 꽉 잡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른 데서 무마취 스케일링을 하고 그 이후로 췌장염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 전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뾰족한 기구가 쓸려서 아이 잇몸이 찢어진다든지 그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기하고 있고 이 무마취 스케일링은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어요.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suffer. 괴롭히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홈스케일링은 이야말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보호자님들께서 치아의 구조라든지 잇몸의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가 흔치 않고 그 기구로 긁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손기구로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이 나오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직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물이 안 나오거나 거의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초음파 기구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아에 이렇게 몇 초 이상 대고 있으면 치아의 신경이 괴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결국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더 큰 치료비를 줄 수 있고 그만큼 아이가 고생을 하겠죠. 제가 아까 스케일링 주기를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이는 깨끗한데 그럼 언제? 어떤 걸 보고 저희 아이 스케일링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게 입냄새입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거는 스케일링 할 때 된 거예요. 바깥의 치석뿐만 아니라 잇몸 안쪽의 치석도 꽤 쌓인 거고 보호자님이 바깥을 열심히 닦아주셔도 입천장 안쪽이나 혀 안쪽은 거의 못 닦이세요. 그래서 그쪽에 음식물이 저류되고 하면서 입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전에 사실은 예방적으로 1년 주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냄새 말고 또 알 수 있는 지표는 그냥 치석은 눈에 보이잖아요. 치석이 눈에 보이고 잇몸이 빨갛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스케일링 하실 때라고 생각하시고 치과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와 아간면 부위는 사람에서도 일반 의사는 할 수 없는 치과 의사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치과 치료가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사람과 같이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의 현명한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